네, 반갑습니다. 12월 18일 수요일 아침 시황입니다. 자, 뉴스거리가 참 없네요. 네, 계속 들여다보기는 하는데 한 얘기 또 하고 계속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증시가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미국도 지금 산타가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 다우지수가 지금 9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은 또 제법 내린 듯한 느낌이죠.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0.61%, 나스닥은 마이너스 0.3%, S&P 500도 마이너스 0.39% 하락을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계속적으로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테슬라 혼자서, 지 혼자 올라가는 그런 상황인데, 테슬라가 올라간다고 해서 또 전기차나 배터리 쪽에 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증시가 여러모로 참, 지 멋대로 가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자, 미국도 지금 보면은 트럼프 관련한 그런 섹터 쪽으로 움직임이 계속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지금은 정치 테마주로 아주 시끄러운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형태의 느낌들이 시장을 약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미국 증시는 오늘 조금 하락세를 보였고요. FOMC가 이제 열렸기 때문에 그 이후의 상황들은 이제 오늘 저녁에 결판이 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자, 우리나라 증시는 오늘 좀 잘 넘어가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조금 걱정스럽다 보셔야 될 것 같긴 하네요. 자, 뉴스 살펴보도록 합니다. 뉴욕 증시가 이제 FOMC 앞두고서 주춤하고 있다. 다우는 9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이런 얘기죠. 마지막 금리 결정. 이거는 근데 금리 인하를 나오는 부분인데, 이걸 가지고 또다시 계속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뉴스거리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참고를 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시장의 어떤 부분들은 확정적인 부분들보다도 그 이후의 상황들이죠. 즉 12월 달에 금리 인하, 그래 된다. 그런데 12월 달에 금리 인하 되는 건 일단 알겠고, 내년도에 어떻게 되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FOMC에서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내년도 금리 인하에 대한 점도표. 자, 금리 인하를 몇 번 할 것이냐, 거기에 이제 주목이 쏠려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기술주 기업 같은 경우는 애플, 알파벳, 요쪽은, 테슬라까지 포함해서,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근데, 다른 종목군들은 좀 떨어졌죠? 애플은 253달러, 그 다음에 테슬라는 489달러, 알파벳은 201달러까지, 상승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엔비디아, 그 다음에 여기, 알파벳, 알파벳, 아마존, 메타, 알파벳이 올라갔다 떨어진 거군요. 최고가, 장중에 최고가 경신했던 거고, 마감은 떨어진 걸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엔비디아, 알파벳, 아마존, 메타 같은 경우는 하락을 했다. 애플,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는 상승했다, 이렇게 되어 있군요. 엔비디아 요즘에 계속 떨어지는 형태의 느낌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최고가 대비 10% 이상 하락했다. 그래서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것도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엔비디아의 계속적인 어떤 독주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적으로는 내년도가 됐을 때는 조금 애매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브로드컴이 난입을 하게 되면서 엔비디아 천하가 끝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악재 요소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생태계가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구간에 들어가는 것들이 이제 메타, 그 다음에 아마존, 구글, 요런 애들이 이제 다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따지고 보니까 여기 되네요. AI 칩 쪽 관련한 부분들은 다 내린 거네. 엔비디아, 알파벳, 아마존, 메타, 이쪽이 다 그 AI 칩 쪽이니까 그쪽 보시면 되고, 지들끼리 싸움박질 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엔비디아는 하이닉스, 나머지 것들은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구도가 어떤 식으로 움직일 것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 보이기는 합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양자 컴퓨터 관련한 부분들은, 요거는 굉장히 좀 의미가 좀 요즘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사하고 고다드 우주비행센터 관련 주요 계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주가가 무려 51%나 폭등했다. 양자 컴퓨팅 관련한 흐름들이 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자, 그다음에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이 브로드컴 3.9% 내려왔죠. 자, 급등 두 번 하는데 첫 번째 급등 포인트보다 두 번째 급등 포인트가 좀 작아. 그럼 다음 날은 차익 매도가 나옵니다. 이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어제 말씀드린 내용이죠. 그래서 예상했던 대로 주가 좀 떨어지는데 하락폭은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아 보여요. 괜찮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뭐 전기차 충전 인프라 기업은 근데 여기는 주가가 급락세를 또 보여가지고 아이고 근데 이쪽은 되게 안 좋아 보이네요. 그죠? 요즘에 계속 안 좋아 보인다. 그다음에 제약주 쪽에서는 뭐 나쁘지 않았었고요. 태양광 장비 이쪽은 주가가 좀 뛰어 올라가긴 했는데 이건 뭐 그렇게까지 의미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 보이죠? 네. 뭐 그렇습니다. 경제지표 관련한 부분에서는 11월 소매 판매가 0.7% 증가했다. 뭐 시장 대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이 소매 판매가 증가했다는 것은 일단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미국 경제의 견조함을 시사하는 한편 인플레이션 우려를 부추겼다. 왜? 매수자가 많아지면 주가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죠. 가격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 정도로 이제 해석이 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자, 뉴욕 증시는 뭐 그냥 그런 형태의 느낌이었던 것 같고 손정희가 지금 미국에다가 어마무시한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밝히면서 또 이제 트럼프가 일본은 매우 중요한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나라는 계속 패싱에 당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좀 안타깝네. 자, 그래도 우리는 한 가지 기대를 걸 수 있는 거, 상법 개정이죠. 자, 탄핵 정국으로 들어서면서 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계와의 토론회를 열고 있으면서 이사의 충실 의무에 주주 이익을 포함한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재계에서는 굉장히 싫어하는 내용이 좀 될 수 있겠죠. 왜냐면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거 왜 해가지고 더 이제 우리가 힘들게 만들어 막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주주들을 위해서라면 이거 필요하겠죠. 네, 근데 상법 개정 효과를 뒷받침하기 위해선 상속세 완화, 기업을 이제 가업으로 물려줄 때, 아빠 회사를 아이에게 물려줄 때, 뭐 이럴 때 이제 이런 세금의 완화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죠. 투자자 세율 조정 이런 것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따라와야 된다. 투자자 세율 조정이라면은 분리과세 이런 것 좀 들어가면 좋겠죠. 조건들이 어떻게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나오면 좋겠다는 얘기죠. 자, 이사의 충실 의무에 주주이익을 추가하는 상법 개정을 당론으로 정하자라고 되어 있는데,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대형 상장사. 지금 우리나라 200대 기업 안에 들어갑니다. 2조 원 이상만 되면. 이 시가총액 2조 원 이상만 되면.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시가총액이 2조 원 정도면은 200위 안에 들어간다고 쳤을 때, 자산 총액이 2조 원이면 얼마나 되겠냐, 이제. 얼마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이제 그렇게까지 큰 영향이 있겠는가 생각이 좀 듭니다. 자산이 2조 원 이상 되는 회사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선임할 때 집중투표제를 적용하고 감사위원 2명 이상을 불러서. 근데 이거는 조금 더 확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뭐 물론 이제 이 감사위원 2명을 분리선출하도록 하는 것은 여기에만 국한되는 내용이라고 되어 있지만 뭐 다른 쪽에는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뭐 그러하고요. 뭐 지금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상법 개정안을 놓고서는 이제 소송 남발 이런 것들에 대한 경영권 침해가 나오게 되면 이제 회사가 경영하기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라는 식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자본시장 개정안을, 또 내놓기도 했었다라고 얘기가 나오긴 하죠. 그러니까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자본시장법으로는 조금 약해요. 왜냐면, 분할합병이나 주식 교환할 경우에 공시 의무를 강화한다. 또는 이게 감시 그 기간을 더 키운다. 뭐 이런 거 가지고는 솔직히 약발을 안 먹힌다는 건 다 아시죠? 그런 거는 이제 의미가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거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 자본시장법에 대한 이 내용만 가지고서는 솔직히 좀 부족한 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건 조금 애매한 거고요. 하려면은 둘 다 해버리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보완해가지고 한 덩어리를 만들거나, 뭐,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대신에 이제 자본시장법은 정부 쪽, 여당 측 의견이기 때문에, 이 탄핵안의 가결에 따라서 정부안의 동력이 상실되었다. 그래서 상법 개정에 대한 가결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 있는 상태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의 거부권 행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 한덕수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은 또 여기에 대한 역풍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가결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 있는 상태인 것 같다라고 되어 있죠. 자, 시장에서는 일단, 이렇게 되면은,
투자자 입장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주주환원에 소극적이었던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주주환원에 나설 수 있는 상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부분들이 뭐 도와줄 수 있다라면 주가 좀 상승할 수 있는 상황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상법 개정이 채찍이라면 상속세 완화는 당근에 해당한다. 뭐 이렇게 되면은 뭐 기업들 입장에서도 사실 이렇게 되면 네. 불만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네. 근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많이 보긴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일단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시장에 긍정적인 요소를 가져갈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상법 개정안의 개정은 그런 가결적으로 이제 기울었다고 한다면 증시에게는 네,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는 있겠다. 이 정도 생각은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만한 게 밸류업 지수 약발 다 했나? 약발 떨어진 지 오래됐죠. 자, 근데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은행주들 하락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뭐 계속 좀 말씀드렸던 내용이니까 참고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아 보이고요. 황당한 정치 테마죠. 네. 정치 테마주는 진짜 조금 조심하세요. 네. 그냥 막 이거다 저거다 해가지고 막 우르르 저르르 몰려가는데, 이거는 그렇게 네,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 보이죠. 네. 꼭 그 부분 체크하시고. 자, 환율. 내년에는 진정될 것이다. 지금 일단 당분간은 이 탄핵에 대한 완전한 그런 포인트가 끝나기 전까지는 환율이 1,400원 아래로 내려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외국인들의 매수도 그때까지 적극적이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조금 부담스럽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네, 환율이 일단 1,400원 아래로 내려가야지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변할 것 같긴 합니다만은 지금 워낙 네. 대통령도 탄핵되어 있는 상태지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입장도 별로 없죠. 뭐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서 조금은 애매한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네. 그렇고요. 또 어떤 뉴스가 있을까? 일본 혼다가 닛산과 합병을 협상해서 세계 3위 자동차가 탄생한다. 규모를 키우는 것은, 네, 회사 입장에서는 뭐 필요한 내용일 수도 있겠죠. 왜냐면 시장 점유율 확대라든지, 이렇게 시장의 어떤, 뭐랄까, 상위권, 그쪽으로 들어간다. 이런 쪽은 회사 입장에서 좋은 소식일 수도 있겠는데, 오히려 이제 독이 될 수도 있겠죠. 지금 뭐 현대 기아처럼 이렇게 좀 분리해서 잘 진행하면, 뭐 괜찮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네. 또 경쟁 상대가 될 것인가. 그 경쟁이 될 것 같아 보이지 않는데, 아무튼, 네. 얘네들은 이제 상생에 대한 목적이겠죠. 야, 우리들 합쳐가지고 잘해보자. 네. 약간 퓨전 같은 그 느낌.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원식 관련주. 이쪽에 대해서, 네. 누가 나올는지 모르겠지. 네. 이 대선 주자가, 이제 일단은,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나면, 아마 이재명 독주체제로 갈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지금 많이 바뀌고 있어요. 오히려 신뢰도 측면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네, 선거에 나왔을 때, 네, 우세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오는 내용이 좀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변수가 생길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관련주가 막 상승했다가 급락을 하고, 뭐, 한동훈, 우원식, 또는 뭐, 이준석 관련주까지도 막 움직이는데, 주의들 하시기 바랍니다. 네.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참 재미있는, 네,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금 주의들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증안펀드 출격 없이 넘어갔다. 이거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인 거죠. 증안펀드 검토 중이지만 실제 투입은 없어도 도대체 이거 왜 갖고 있는 거냐고요.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네. 맨날 한다라고 해놓고 왜 그러냐고. 자, 지금 증안펀드란 시장이 폭락할 경우를 대비해서 5대 금융지주가 금융당국의 지시로 모아둔 자금 10조 원 정도가 된다. 네. 근데 은행이 반대했을까? 네,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은행이 반대했을 수도 있겠고, 아니, 주가가 그럼 얼마나 더 떨어져야지 저게 들어오냔 말이죠. 얼마나 떨어져야 됩니까? 주가가? 얼마나 더 위기 상황이 돼야 돼? 지금보다 더 위기 상황이 있는 거야? 비상계엄에다가 탄핵 정국까지 나타나서 주가가 크게 떨어지고, 외국인들의 매도가 계속 이탈되고, 다른 나라들은 다 올라가고, 우리나라는 못 올라가는데, 도대체 언제 집어넣는다는 얘기? 증시 좋을 때 집어넣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뭐를 생각하는 거지? 이거 왜 만든 거죠? 네.
일단은 해놓고 장 좋아지면은 다시 회수하면 되잖아. 근데 왜 안 하는 거냐고. 왜 안 하는 거죠? 네. 시장 상황을 보면서 투입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라고 계속 하는데, 변동성이 심화됐을 때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 그러니까 더 빠져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직 그 정도는 아니다. 도대체 얼마나 빠져야 되냐고. 그러니까 얼마나 떨어져야지 되냐고. 사람들이 없을 때 들어가 있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이거 자체만 보더라도요, 증시를 어떤 식으로 만들겠다는 건지 참으로 모르겠네요. 네. 가장 최근에 증환펀드가 집행됐던 것은 금융위기 때였던 2008년 1월 1일인데, 당시 코스피 지수는 투입 직전 8거래일 내내 하락 마감을 했고, 네, 이 기간 동안에 코스피 지수는 16.29% 빠졌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지수 포인트만 본다면 이때보다 더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잖아요. 지금 국민연금이나 연기금이 매수를 하고 있는 상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수가 좀 그래도 버티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인데, 주식을 지금 개인도 팔고 외국인도 팔고 있고, 기관들마저도 나 항복 이제 몰라 라고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정치권에서는 계속적으로 국민연금에게 야 국내 주식 비중 늘려라 라고 얘기하는데, 국민연금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차피 얘네들도 수익을 내서 기금을 굴려야 되는 입장인데, 아니 해외 쪽에 수익이 잘 나는데 국내에다 왜 투자하죠? 네, 사라고만 할 게 아니라 시장에 투자를 하고 싶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단기적인 어떤 상승을 통해서 바닥을 잡아줘야지만이 어느 정도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없이는 지금 되지가 않죠. 경제적인 부분들이 너무 이게 지금 안 맞고 있는 듯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증시 자금의 유입이라든지 또는 금리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또는 뭐 이제 산업 육성 이런 것들도 자꾸 뒷북을 치는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을 잘 안 하는 것 같죠. 네, 그 밸류업 지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는데 뭐 일을 잘 안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좀 많이 답답해요. 네, 이런 것들이 조금 잘 해결이 되어야지만이 우리한테도 긍정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효과들이 나올 텐데,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네,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좀 안타깝다. 이번에도 결국엔 안 넣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결국엔 안 넣겠다는 얘기잖아. 그죠? 네, 짜증나는 일이죠. 한다고 해놓고 뭐 무제한 뭐 유동성 공급 그런 말을 하지를 말든가. 이게 맨날 한다고 했다가 실망만 주는, 이러니까 지수에 대해서 이 기분이 나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에휴, 근데 그 자금을 뭐 조금이라도 집어넣든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죠. 네, 아무튼 그 정도 네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요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미국 경제 조정을 받았는데 FOMC에 의한 그 금리 결정에 대한 부분들을 놓고 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뭐 그 정도까지만 우리가 계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의 증시와 관계없이 우리나라 증시는 지금 저점권을 바닥을 잡아내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대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한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네, 추가적으로 주가가 더 떨어지지 않는 형태의 범위가 일어나야지 된다는 거, 네, 그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더 떨어지지 않으면 큰 상관 없지만, 만약에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된다면 약간의 또 그 위험한 상황들이 나타날 수 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체크를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부분들 잘 체크해서 보시고, 외국인 수급 동향과 환율 동향 이런 것들 같이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장중 시장에서 다시 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